자, 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성명을 앞두고 달러와 채권 시장이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 채권 금리는 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3%를 소폭 아래로 밑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제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92포인트까지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FOMC 성명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해외 선물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또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 역시 같이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지금 현재 해외 선물 시장에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시황적 재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변화하는 시장을 오늘 같이 시장 포커스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오늘은 2018년 5월 1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모두들 잘 쉬시고 계시나요? 오늘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물론 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집에서 직장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오늘 국선이 쉰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 준비하는 마음에서 오늘 쉬시는 분들은 너무 또 막 지나치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쭉 보시면은요, 일단 먼저, 미국의 11시에 공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됩니다. 자, 제조업이 미국 전체 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도 15% 정도를 차지한다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이 제조업 PMI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요, 11시 또 쭉 보시면, 네. 오늘 내일 또 원유재고 지표를 앞두고 오늘 새벽에, 내일 이길 새벽이죠. API 주간 원유재고 지표가 새벽 5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네, 원유재고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두 개의 경제지표가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북 발표가 되는데 레드북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다시 저점에서부터 상승폭을 이어왔습니다. 자, 유가는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심리 속에서 유가가 상승한 것이죠. 자, 최근 이란은 미국과의 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 핵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또 유가의 향후 방향성이 또 나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70달러를 앞두고 여기에 따른 한 차례 박스권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죠.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거의 거진 3년 만에 지금 정확히는 2년 반 만인가요? 네, 2년 반 만에 이 고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70달러 돌파한다면은 또 한 차례 여기에 따른 기대 심리로 80달러까지도 눈앞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저항선을 앞에 두고 횡보 박스권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또 미국의 생산량 동향이 확실치가 않아요. 미국의 생산량에 대한 이 목표가 증산인지 혹은 감산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유가는 추가적으로 고점 횡보를 또 한 차례 좀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유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5.50달러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72.50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전반적으로는 매도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여기서 한 차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 69.50 전파동의 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도 차익 실현 매도 매물로 인해서 한 차례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65.50까지 내려온 이후 65.50에서 다시 반전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대기하라. 아직까지 전파동의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또 이거 다가오는 오펙의 이 회의 속에서 또 추가적인 감산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는 72.50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80달러까지 바라볼 수도 있어요. 70달러를 넘어선 순간 정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매수 모멘텀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점 매수 대기하시길 바라고요. 만일 69.50이 돌파되면은 추가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 신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을 먼저 보기 전에 달러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달러는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달러를 동향을 보면요, 어저께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연이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예고드렸던 대로 90.50포인트와 88.5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역시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파동,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파동의 폭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승폭이 어디까지죠? 바로 92.50포인트까지. 자, 그래서 이번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 92.50포인트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92.50포인트에서 도달할 경우에 강한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에 의한 기술적인 눌림은 필연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달러를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시황적 재료들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번 주 목요일, 5월 3일이죠. 5월 3일이니까, 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성명 그리고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FOMC 성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국의 통화정책회의라고 쉽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공개가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핫포테이터는 뭐예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건 뭡니까? 바로 국채금리예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폭 3%를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97%라는 기록적인 수치는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국채금리 인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번 있을 FOMC 성명에서 매파적인 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표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또 비농업부문 고용자 변동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물가지수 역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공개되었던 어제 제가 물가지수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상당히 좀, 양호한, 전달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자, 물가와 그리고 고용이 건재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점차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FOMC 성명을 통해서 어떤 성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달러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 FOMC 성명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는요, 92.50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90.50포인트에서의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로 인한 한 차례 기술적인 눌림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은요, 저점 매수 대응이 상당히 유리한 시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큰 틀의 박스권 500T가까지 되는 1365와 1315 라인선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이 저점 박스권 행보의 박스권 반등으로 인한 상승은 기술적인 반등은 200틱 내지 300틱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대응은 아니에요, 이번 매수가. 하지만 기술적 반등에 의한 올림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310 라인선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50에서 1330까지는 매수 대응으로 보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도 역시나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달러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매수 추세선 이탈한 결과 추가적인 하락이 1.20 라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차익 실현 매도 매물에 의해서 하락한다고 한다면은 유로는 반대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반발 매수세가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와 동일하게 저점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저번 주에 두 차례 진입해서 이미 큰 수익 냈습니다. 300T, 500T 정도 가량 수익 냈었네요. 자, 이제 저점 매수로서 매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5 라인에서 매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정확한 포지션은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S&P 보도록 하죠. S&P는 지속적으로 이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분기, 미국 기업들의 1분기 기업 성적이 대부분 공개가 됐어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대부분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방향성 없이 횡보를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자, 미국의 기업들의 성장세로 봤을 때 성장세가 미국의 S&P를 끌어올리게 되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성적 발표가 상당히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욕 증시는 불안정한 이런 미국의 대외적 경제 상황 때문에, 대외적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도 대표적으로 이란과의 핵 협상,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 아직까지는 다 종결된 건 없잖아요. 또한 이번 주에 FOMC 성명이 있고요. 또 국채 금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P는 한동안 행보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매도가 유리합니다. 2725 라인선 매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엔화 수익 축하드립니다. 엔화 두 차례 진입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진입해서 둘 다 수익으로 마감 지었네요. 자, 추가적인 진입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엔화는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8,950 라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달러의 장기적인 상승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하지만 역시나 저점인 부분은 사실입니다. 매수채선 이탈하고 나서 매수채선의 중심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신호 보고 진입하도록 하죠. 자, 다음 항생은 현재 이번 주에 오늘 공개되었던 중국의 경제지표에 따라 산차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매도 매물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추세 대응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5일 추세 신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요 1310 라인선 저점 매수 대기. 자, 유로 역시 1.205 라인에서 저점 매수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P는요 2725 라인선 매도 대응하도록 하고요. N과 항생 역시 추세 신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는 여기까지.